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모두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명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로 체결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정입니다. 미사일 및 핵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군사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협정의 취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 소위 에이시아 피봇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사실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안보 전략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군사기지와 주둔경비, 첨단 산업과학 기술은 그동안에도 공유했으며 지난번 일본이 소위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키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군사적인 도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날 각별했던 미국-영국 특별관계식의 아시아판 미국-일본 특별관계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거론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전략을 뒷받침하는 대신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아태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기 원했고 그 방안으로 두 나라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격인 지소미아의 체결을 적극 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한미동맹이 한국의 생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한미일 공조라는 기조도 외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된 셈입니다. 다음은 협정의 체결 과정과 최근의 논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한일 실무당국이 교섭한 결과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협정 내용에 합의하여 한일 관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절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갑자기 진행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비등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한일 관계는 경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지소미아의 동결 상태도 계속되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전격적으로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데 이어 지소미아에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계승하여 한일 국방당국 간의 정보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과 청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경색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시대의 강제 피징용자에 대한 일본의 개인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고 일본의 해당 기업이 이 행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단행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러한 한국 내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던 일본 정부는 급기야 극단적 행동을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측의 조치를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청구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핵심 전자 부품과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전략적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일본 제품의 수출에 절차 간소화와 같은 표들을 공유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그 사이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하던 가운데 결국 지난 8월 지소미아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이든 자동 연장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고하면 일방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지난 11월에 효력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그간의 한일 실무당 간 물밑 접촉을 거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 진행을 조건으로 그 직전 협정 이탈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양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의 위아래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심점으로서 협정을 중시하여 그 유지를 촉구해온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일 두 나라 정부가 드러낸 입장과 언론의 반응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그간의 사태가 초래된 배경과 그 해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이 엄전하고 있습니다. 그만 앞으로의 교섭도 평탄치 않을 것이고 결과 또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먼저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비화시켰다며 그 시정을 선행토록 요구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수교 당시의 국가 간 합의인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란을 국제 신뢰 훼손의 문제라면서 그 시정을 우선적으로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잠재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에 관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4대의 정찰 위성을 띄워 한반도와 그 주변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첨단의 전자산업 능력이 뒷받침하여 그 밖에 정보 수집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최고의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 국가를 뜻하는 소위 Five Eyes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정도입니다. Five Eyes는 5개의 눈을 뜻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함께 제1,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혈맹이었고 지금도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망라한 것입니다. 일본의 실력이 그렇게 평가된다면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이와 같은 판단이라는 사실도 제3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32개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 두 나라가 겪는 갈등의 중심에는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공유하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 청산을 둘러싼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물론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행위는 늘 일본이 먼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해빙으로 이끌어 나갈 결자 해지의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기에는 일본도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정책이 단죄에서 재건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1억 국민의 집단적 죄라는 논리로 책임을 피한 침략의 주체 세력이 계속 나라를 이끌고 그래서 반인도적 범죄가 국내법에서 빠지게 되며 원자 폭탄에 의한 민간의 희생이 부각되어 가해자 의식보다 피해자 의식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에게는 과거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일본이 두고두고 지고 갈 역사의 책임으로 남기는 선택밖에 없는 현실을 뜻합니다. 물론 과거는 잊히는 법 없이 늘 현재와 미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가 현재와 싸우면 미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 그렇게 이미 지난 역사는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국제관계를 시기심의 체계가 지배했던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유럽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강대국 사이의 역학관계가 축인 지정학적 구도, 내셔널리즘이 국민 통합을 위한 수단이며 대립하는 진영 구도가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현상,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역사를 공유하여 각국 정부가 자기 중심적 논리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태, 내치의 연장인 외교는 정치를 넘지 못하고 정치를 결정하는 여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현실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동북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한국은 혼자 힘만으로 안전과 풍요를 얻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외부의 호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강자들의 경합을 기회로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두루 한국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당연히 여기에는 한일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과거가 현재와 다투는 지금의 한일 관계로는 여기에서 일본이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분명히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지역적 이해관계상 한반도와 안보상의 연결 요리를 갖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행했던 역사의 유산과 이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염증을 느끼는 일본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에 소홀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으로서도 원칙의 문제에 단호한 것과 현실을 직시하며 실익을 쫓는 것은 양자 태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호적인 수출 절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 문제나 우리 정부가 취한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순수한 안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들과 역사청산 문제는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한일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지혜롭게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형성한 선입관과 국익에 대한 근시안적 안목을 극복하면 접점의 모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도 두 나라의 그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